고생했어 오느라고. 저게 아니고 저거네. 뭐가? 집이. 저기야. 그러나 아무튼 가까워. 애플파이입니다. 짠. 맛있니? 바삭바삭하네. 바삭바삭한 일 뭐 없었어? 요즘에 다 척척한 일밖에 없는데. 삶이 바삭바삭해야지. 힘들어. 일주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무슨 이벤트였던 것 같아. 난 어제 어머 정말 아무도 이르지 않은 걸로 칭찬해준다. 아우 대단해. 1학년이 아무도 이르지 않았다. 웬일이야. 아팠나? 나는 조금 나를 생각하게 하는 말을 이번 주에 들은 게 있는데, 우리 학교 젊은 친구들 중에 요즘 뭐 잘 지내? 별일 없어? 이제 늘 만나면은 인사가 그런 인사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대단하네. 이제 그랬어. 지금 4년 차거든. 저는 받은 만큼만, 월급만큼만 일해요. 그러던가. 받은 만큼만 일해요. 그러던가.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웃기는 웃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좀 씁쓸한 거야, 나는. 너는 그 말 어떻게 생각해? 어우 적극 찬성.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노동자야 우리.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된 말 같기도 하고, 요즘 세대 참 똑똑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반면, 나는 이 업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사랑이야, 또 어떨 때는 또 싫기도 해. 지금 사랑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말을 또 후배가 하니까 되게 좀 씁쓸하고 약간 서운한 느낌이 나는 들더라고. 월급 이상으로 일해야 돼? 그렇다기보다는 그 월급만큼, 받은 만큼의 기준이 뭐야? 월급. 그 월급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그 월급을 내가 어느 만큼 일한 게 월급만큼 일했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대충 해요. 이 말로 나는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막 우리 월급이 많다면 월급만큼 일해요. 그러면 어우, 너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할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받은 만큼 일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걔가 그렇게 나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지낸다는 얘기라서 마음은 놓았지만, 그리고 그 친구가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저 말이 이렇게 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에는 나는 좀 안타깝다. 왜 받은 거 이상으로 일하고 싶어?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 받은 거 이상인지 이하인지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한 일을. 그 얘기는 뭐냐면 퇴근 이후에 떨어뜨리지 말고 나이 들어서 그래. 퇴근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한다. 이런 뜻 아닐까? 그게 돼? 되는데 돼야지. 왜냐면 가늘게 길게 가야 되니까 그게 돼야지. 공과 사를 구분한다. 퇴근한 이후에는 그 생각에서 떨어진다는 거면 적극 찬성, 나는. 그런데 어떤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좀 약간 공동체적인 문화 성격이 좀 강해, 우리 쪽은. 그럼 우리 쪽은 그래. 니네 쪽하고는 좀 달라.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직접 하는 친구가 작년까지는 있었어. 지금 올해는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받은 만큼만 일해야 된다, 그 주의였거든? 나는 늘 생각하는 게, 그대가 받은 만큼 일하는 게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나는 또 들어. 그 가치가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 너무 냉정한 말로 들리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되게 강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자기는 그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거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월급에 그걸 하라는 게 어디 명시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결국 뭐 그 왈가왈부 하기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했거든. 난 좀 그 말이 약간 서운해. 서운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서운하기보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상담 자격증 있잖아? 그래서 너 왜 있어? 나 상담했어. 언제? 나 왜 모르지? 옛날에. 너 몰래 다녔어? 나한테 말했어? 다녔으니까 말하지 않아. 안 했는 것 같은데? 있어,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인생이 딱 한 번 아는 사람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50분에 12만 원이야. 50분에 12만 원. 그때 당시로 20년 전 얘기는. 그리고 나는 되게 조금 받는 거야. 근데 그때 아무튼 그렇게 줬었거든. 근데 봐라, 엄마 상담을 해. 엄마들이 상담 오면 40분 1시간은 그냥 간단 말이지. 그런 걸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하고 나면 내 업무가 적어지거나, 이게 아니야, 아직 내가 계획해야 할 수업은 계속 쭉 다 있고 그 외의 것들을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 게 지쳐. 그건 다르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상담 전문가는 상담이 본업인 거고, 우리는 교사의 일에 학부모 상담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아이를 이해하기. 그리고 내가 상담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 너는 그렇지만. 근데 같이 상담의 시간을 할 때 근데 똑같아, 내용은 비슷해.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사람을 치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우리가 상담하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을 상담한다기보다는 근데 그러나 진을 빼고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너무 힘든 거지. 힘든 건 맞는데 본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업에 포함된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치면 청소도 해야 돼. 애들은 가르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힘들어 할까? 왜 이렇게 아파할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 보니까 10년 전쯤에 학교 폭력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어떤 강사가 긴급 투입돼서 강의를 했는데 24시간 전화번호를 그 24시간 항상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된대. 우리가? 왜?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요? 라고 대답했다가 애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며. 근데 진짜 그쯤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조회할 때 여러분은 서비스직입니다. 이 말도 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지. 왜 내가 24시간 태권도에서 있었던 일을 상담해야 되냐고. 내가 태권도 보냈냐고. 왜 그것도 모든 걸 커버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를 상담하는 일도 그럼 내가 이런 걸 이걸 알려주었어. 20분이야. 딱딱딱 끝이 아니잖아.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지인이 1학년을 하는데 민원 전화가 선생님이 칭찬을 차갑게 해서 아이가 기분 나쁘다. 그 전화를 50분을 상담을 한 거지. 자기 못 해먹겠다고. 그런 면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무한 책임 때문에 오죽하면 담임 제도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그냥 하잖아. 그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대한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월급만큼 일한다라고 하는 건 무한 책임을 요청하잖아. 애가 학교를 안 와? 밥을 안 먹어? 가정교육.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chan교사병에 걸렸어요. 그냥 직업이야. 우리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 나는 좀 생각이 달라. 나는 이게 일이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우리 직업에서 이 일이 같은 교직인데 뭐 한 30년 전과 지금 일의 규모가 엄청 달라져서 일이 정말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 나는 늘어난 것도 맞지만 없어진 일들도 있거든. 그런데 달라진 건 이 무례함인 것 같아. 무례한 사람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닥달받고 이럴 때 내가 부당하다는 걸 느낄 때 사람 진이 빠져. 그게 뿐이 됐건. 그런데 옛날에 30년 전에는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던 거지, 서로에게. 근데 요즘은 정말 아까 말한 그 엄마처럼 너무너무 무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이 빠지고 사실 이것까지 내가 해줘야 이런 반발 심리도 생기는 것 같기는 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론은 공통점은 너랑 나나 힘들다. 힘들다. 살려줘?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있지. 살아있어야지 그 다음이. 살아라.